요즘 CNN 알고리즘에 대한 관심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CNN 알고리즘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해볼 수 있어서 정말 신났습니다. 저희 팀은 처음에 이미지 분석에 대한 관심으로 시작해서 CNN이라는 알고리즘을 알게 되었고, 그에 맞는 다양한 주제를 생각한 끝에 이 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발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했는지, 이 과정에 있어서 데이터는 어떻게 얻고 또 어떤 식으로 전처리를 했는지, 그리고 이미지 인식 알고리즘인 CNN은 무엇인지, 또 새로운 이미지를 어떻게 계산해내는지, 마지막으로 이 알고리즘의 활용 방향은 어떠한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프로젝트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숫자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연산이 포함된 이미지를 인식하여 결과를 계산해준 알고리즘을 만들었습니다. 그 알고리즘의 실행 과정은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숫자와 연산자가 포함된 연속된 이미지를 준비합니다. 이후 이미지를 전처리하는 과정을 거치고 이미지가 어떤 숫자인지 분류해주는 CNN 알고리즘을 거칩니다. 마지막으로 예측된 숫자를 토대로 계산 알고리즘을 이용해 결과값을 계산합니다. 저희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앞서 현재 기술 현황이 어떠한지 보기 위해서 사전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와 비슷하게 필기인식을 기반으로 하는 계산기 어플리케이션으로 마이스크립트나 포토매스라는 어플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은 각각 온라인 필기인식과 오프라인 필기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필기인식의 경우 마이스크립트에 사용되는 기술로 태블릿 위에 써진 숫자를 인식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필기를 할 때의 획수나 획 내에서의 필기 속도 등 다양한 정보를 통해 숫자를 인식합니다. 반면 오프라인 필기인식은 인쇄체 인식과 필기체 인식으로 나뉘게 되는데, 그중 인쇄체 인식은 여기에서 보이는 포토매스가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는 종이 위에 필체를 카메라와 같은 영상 장치를 이용하여 인식하는 방법입니다. 저희의 프로젝트는 앞선 오프라인 필기인식 중에서도 필기체 인식에 속합니다. 인쇄체 인식은 폰트가 일정하므로 훈련과 예측이 쉬운 반면에 필기체 인식은 글씨 크기, 글씨 모양 등 다양한 글씨를 인식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운 문자인식 방법입니다. 바로 이런 점이 저희가 기존의 방법과 차별을 둔 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저희는 텐서플로우를 이용해서 CNN 알고리즘을 구현해왔는데요. 텐서플로우는 구글이 최근에 내놓은 딥러닝 라이브러리로 알파고에도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지 인식에 있어서 가장 성능이 좋은 CNN 알고리즘을 사용했다는 점 또한 저희 팀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 팀이 어떻게 데이터를 수집했고 학습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전처리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조차도 시행착오가 참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숫자 이미지는 엠리스트 데이터를 이용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부호 이미지만 먼저 모았는데요. 저런 식으로 정사각형 칸이 그려진 수집 용지에 한 명당 오른손, 왼손으로 각 부호당 9번씩 쓰게 하여서 약 12,000개의 부호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부호 이미지를 엠리스트 숫자 이미지처럼 완벽하게 전처리하는 게 힘들었기 때문에 나중에서야 숫자 이미지도 저희 손으로 직접 써서 다시 모았습니다. 숫자 이미지의 개수는 총 3,000개 정도로 매우 적었지만 인식하는 데에는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여기까지 사실 이대로 데이터 수집이 끝날 줄 알았는데요. 따로따로 모은 부호 이미지로는 연속된 이미지의 부호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호만 다른 방식으로 또 다시 모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호를 다시 모은 이유는 이미지 분할 과정과 그 처리 방법과 관련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잠시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8:2 비율로 나누어 각각 숫자와 부호의 라벨을 붙였고, 그 부호 라벨은 코딩하기 쉽도록 각각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를 10, 11, 12, 13으로 붙였습니다. 이렇게 수집한 이미지들을 4단계에 걸쳐 컴퓨터가 이미지를 인식하기 쉽게 전처리했는데요. 원래 이미지는 색상별로 RGB 값을 갖는다는 사실을 모두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를 컴퓨터가 읽으면 너비, 높이, 색상들의 차원을 가지게 돼서 총 3차원으로 읽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 데이터는 그레이스케일 작업을 통해서 이미지의 차원을 2차원으로 축소했습니다. 이건 이미지의 색상 차원을 빼서 회색조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숫자나 부호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색상 정보는 중요하지 않은 데다가 2차원이 되면 데이터의 크기도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이 작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 이로전이라는 작업을 거쳐서 글씨가 쓰여진 흰 부분을 더욱더 두껍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들쑥날쑥하던 이미지 사이즈를 28과 28로 모두 맞춰주었고, 마지막으로 이미지를 바이너리화했습니다. 이건 픽셀 값의 인갭 값을 맞춰주어서 그것보다 크면 검은색의 픽셀 값인 255, 작으면 하얀색의 픽셀 값인 0으로 이진화시켜주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인 내용은 컴퓨터가 어떻게 전처리 된 이미지를 읽고 저장하는지입니다. 컴퓨터는 이미지를 픽셀 값들의 행렬로 인식을 합니다. 저희 숫자와 부호 데이터는 모두 28 by 28 크기이므로 총 28 곱하기 28, 즉 784개의 픽셀 값을 갖습니다. 또한 저희의 이미지는 1000장이 넘기 때문에 간편하게 저장하고 읽어드리기 위해서 이미지 하나당 행렬 값을 1 곱하기 784 형태로 바꾸었습니다. 즉, 이미지가 1000장이라면 1000 by 784 형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저희 발표의 핵심인 CNN 알고리즘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CNN이란 이미지의 특징을 추출해서 분류해주는 알고리즘입니다. 현재 이미지 분석에 가장 많이 쓰이는 알고리즘으로 앞서 분류기의 성능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CNN 알고리즘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미지의 특징을 추출해주는 부분과 분류를 해주는 부분입니다. 즉, 기존의 인공신경망에 이미지 특징 추출 부분이 덧붙여진 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요. CNN의 핵심은 왼쪽 파트에 컨볼루션과 풀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의 레이어를 잘 구성하는 것이 이 알고리즘의 핵심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컨볼루션과 풀링이 무엇인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컨볼루션이란 건 필터를 적용해서 이미지의 특징을 추출해내는 작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누기 이미지에 대한 컨볼루션을 해보자면 저렇게 초록색 영역에서부터 하나씩 밀어내면서 파란색 영역까지 각 영역의 특징을 추출해내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맨 오른쪽 그림처럼 각 영역의 특징이 추출된 하나의 맵이 완성됩니다. 그 다음으로 풀링 과정이란 중요한 정보만을 남겨 차원을 축소하는 과정입니다. 풀링은 컨볼루션된 결과를 바탕으로 적당한 영역을 잡아서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정보를 뽑는 것입니다. 저희는 맥스풀링을 사용했는데요. 맥스풀링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그 영역에서 가장 큰 값을 뽑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이는 화면의 초록색 영역이 12, 20, 8, 12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맥스풀링은 저 중에서 가장 큰 값인 20을 뽑아내는 것입니다. 즉, CNN의 이미지 특징 추출이라는 건 이런 식으로 컨볼루션과 풀링을 거쳐서 이미지의 특징을 다중적으로 추출해가는 것이고 이 두 가지가 보통 하나의 레이어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CNN 알고리즘으로 어떻게 숫자와 부호를 분류했다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 앞에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나누기 이미지가 있고 이 나누기 이미지의 특징을 뽑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이미지에 대해서 컨볼루션 작업을 거칩니다. 32개의 피처 맵이라는 건 컨볼루션 작업을 총 32번 반복했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나누기라는 이미지의 특징을 더욱더 좀 더 정확하게 잡아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풀링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 작업도 32번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레이어가 구성이 되고 이런 레이어는 이렇게 두 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구성은 저희의 CNN 알고리즘 구성으로 저희는 총 2개의 레이어를 이용해서 이미지 특징 추출 부분을 구성했고 마지막으로 하나의 풀리 커넥티드 네트워크를 두어서 분류를 했습니다. 이후에 분류 정확도가 가장 높은 모델을 선별하기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델을 세웠습니다. CNN은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정확도가 차이가 날 수 있고 어떤 게 가장 좋은 모델이다 라는 정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CNN 구성을 바꿔보았습니다. 모델 1은 앞에서 봤던 모델에다가 마지막에 fully connected 단계에서 샤비어 가중치 초기화를 시킨 모델입니다. 그래서 딥러닝 대가인 제프 린튼의 말에 따르면 지금까지 우리는 가중치를 멍청한 방식으로 초기화시켰다고 합니다. 즉, 가중치를 어떻게 초기화하느냐에 따라서 성능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그 중에 샤비어 초기화 방식은 가중치의 분산을 조정함으로써 적당한 값을 곱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좋은 초기화 방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모델 2는 이전 모델 1에서 컨볼루션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한 모델입니다. 따라서 이미지를 분류해주는 층이 2개에서 3개로 늘어났고 이 역시 또한 샤비어 초기화를 실행하였습니다. 네, 이제 각기 다른 방식으로 훈련시킨 CNN 알고리즘을 테스트 데이터를 통해서 정확도를 비교해보았습니다. 파이 그래프로 각 모델의 정확도를 보여주고 아래의 숫자와 부호 각각의 정확도를 표시하였습니다.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샤비어 초기화를 시킨 모델 1, 2가 기존 모델보다 성능이 좋았지만 컨볼루션 레이어를 3개로 준 모델 2는 오히려 부호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최종 모델은 모델 1로 쓰게 되었습니다. 앞서 훈련 데이터로 CNN 알고리즘을 만들고 테스트 데이터로 성능을 비교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새로운 연산 이미지가 있을 때 어떻게 계산까지 하게 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이미지를 계산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미지를 하나씩 분할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미지를 분할해야 CNN을 통해서 각각의 라벨을 분류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파이썬의 오픈CV 패키지를 통해서 오른쪽처럼 이미지를 분류할 수가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원 이미지에서 높이만 반으로 줄이는 과정을 시행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진의 빈 공간을 줄이고 전처리하는 과정을 좀 더 쉽도록 만들었습니다. 이후 컨투어, 즉 글씨들의 외곽선을 검출하기 위해서는 전처리에서 했던 것과 비슷하게 이 진화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글씨들의 외곽선을 찾고 나면 바운딩 렉트라는 함수를 통해서 외곽선을 잡아주는 직사각형을 그릴 수 있는데요. 사진의 노란 직사각형들이 외곽선을 검출한 것입니다. 이후에 박스의 가로, 세로를 기준으로 이미지를 다시 한번 잘랐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상한 점 발견하셨나요? 네. 네, 저희는 분명 23 나누기 4로 이미지를 분할하고 싶었는데 결과는 23 빼기 4로 이미지가 분할된 것을 볼 수 있으실 겁니다. 즉, 외곽선을 박스로 잡아주는 작업에서 나누기 부호에 있는 점 2개 자체를 외곽선으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누기를 빼기로 잘라버리는 황당한 결과가 나온 것인데요. 혹은 나누기에 있는 점들이 커서 외곽선에서 검출하여 각각을 박스로 잡아주더라도 이미지를 저장할 때는 점 따로 빼기 따로 저장한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고민이 많았는데요. 네. 생각했던 게 빼기 모양은 높이가 낮다는 사실을 이용했습니다. 이미지를 크롭하기 전에 조건으로 높이가 낮으면 박스의 세로 쪽만 잘라주고 그 외에는 박스 모양대로 그대로 잘라주었습니다. 그 결과 오른쪽과 같이 나누기 모양을 살려 이미지를 정확하게 분할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앞서 했던 4가지의 전처리 방법을 똑같이 실행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전처리 후의 나누기 모양에 좀 주목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이미지 분할에 있는 나누기에 전처리를 하게 되면 나누기가 위아래로 찌그러진 모습을 볼 수 있으실 거예요. 이는 전처리 과정 중에 리사이즈라는 작업 때문인데요. 원래 나누기 이미지는 보통 세로가 더 긴 편인데 이걸 28x28 크기의 정사각형으로 맞춰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세로가 찌그러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데이터 수집 방법을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수집했던 건 왜곡이 없던 이미지였고
이를 CNN의 훈련 데이터로 써서 연속된 이미지를 예측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연속된 이미지는 분할하여 전처리하면 불가피하게 부호가 찌그러지기 때문에 CNN 알고리즘이 부호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즉, 훈련 데이터와 예측 데이터 사이에 차이가 있어서 예측을 못한다는 전제 하에 판단 하에 연속된 이미지를 분할하여 전처리한 부호 이미지를 훈련 데이터에 넣어서 학습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예상한 대로 숫자와 부호 모두 잘 예측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CNN 알고리즘을 토대로 나온 라벨은 2, 3, 그리고 나누기 라벨인 13, 그리고 4입니다. 이후에 계산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이미지를 계산하였습니다. 분석 과정에서 지정해 주었던 라벨들을 다시 부호 연산자로 바꾸었고, 스택을 이용하여 곱하기 나누기가 플러스와 마이너스보다 연산 우선순위가 적용된 계산을 완성시켰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저희 알고리즘의 활용 방향 및 발전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미지 인식 기반 계산 알고리즘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사실 가장 먼저 떠올렸던 건 계산기 어플리케이션이었습니다. 현재 이 알고리즘이 탑재된 어플리케이션 제작을 기획하고 있는데요. 그 작동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위치시킨 후에 카메라를 촬영하듯 버튼을 눌러주면 계산값을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또한 이런 기능은 가계부를 계산할 때나 아이들의 숫자 학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손글씨로 가계부를 작성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알고리즘을 이용한다면 숫자 하나하나 계산기를 꾹꾹 눌러가면서 계산할 필요 없이 인식을 통해서 빠르게 계산을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아이들을 양육하는 과정에서는 아이들의 숫자 학습을 채점하거나 재미있는 놀이 학습의 하나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내용에서 좀 더 나아가서 복잡한 연산이나 세로 방향 연산을 가능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